저금리 시대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외국인의 무차별 공매도와 기관 투자자의 끝없는 매도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롯데리츠보다 투자자산이 더 매력적인 NH리츠가 상장을 합니다. 수익증권을 담는 재간접 리츠라는 구조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롯데리츠는 롯데라는 이름 때문에 흥했고 NH리츠는 투자자산이 매력적이라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리츠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상승했던 티움바이오 같은 종목은 주기적으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런 대박 종목은 한 달에도 여러 번 뜰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뜰 때도 있고 아무튼 주기적으로 무조건 이런 기회는 찾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기회만 잘 잡으면 원금 대비 10%는 정말 쉽게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욕심을 더해서 한 방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험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기적으로 기회가 오는데 그저 지루하게 돈이 묶이는 장기 투자로 수익률 상관없이 이자나 배당만 먹는 투자, 이런 투자를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단타로 한 달에 수십 % 먹는다 하더라도 큰 돈으로 배당을 타먹는 것은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리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수가 월봉상 황금선을 회복하면서 장기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리츠에서 단타와 수익 매매를 할 돈을 제외시키고는 전부 리츠로 넣어버릴까 요즘에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롯데리츠가 상장을 했으며 한 달이 지난 12월 5일에는 NH프라임리츠가 상장을 합니다. 규모가 적은 편이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롯데리츠보다도 더 관심있게 지켜봤을 것이고 장기 투자로 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을 7,000원대에서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해볼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장이어서 이 증거금 100% 종목에서 장기 투자로 돈이 묶여버리면은 기회가 왔을 때 매매가 아쉬울까봐 그래서 이 당시에 맥쿼리 인프라를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때 시장이 안 좋았으면은 단타 칠 돈은 제외하고선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매수를 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서 12,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상태는 맥쿼리 인프라가 7,000원대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하락 분위기이기 때문에 리츠 종목들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값어치 폭락이나 폐점, 공실 같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장한 롯데리츠도 목표 배당률이 6%인 것이지 확정 배당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츠에 투자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롯데리츠도 현재 매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어서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지만 NH리츠가 상장한 뒤에 무엇을 장기 투자로 매수를 할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롯데리츠의 자산만 보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롯데리츠의 투자 자산인데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 제가 가본 곳만 3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적자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투자 자산에 적어도 롯데마트가 아니고 김해 장유 아울렛이나 서면 롯데백화점 같은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곳들만 있었어도 저는 단타 칠 돈을 빼고선 모조리 지금 롯데리츠에 다 넣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마트도 몇 군데가 폐점을 하였으며 대형마트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NH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리츠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 1리츠 코크랩, 그리고 요즘에 관심을 받는 롯데 리츠. 이게 시장에서 정말 핫합니다. 리츠 종목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리츠가 이제 가격이 안정화된 상태인데 6,500원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게 6,400원, 6,380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상한가까지 가면서 거래량이 몰리면서 첫날에 4,600만 주, 그리고 3,800만 주. NH 리츠도 상장 초기에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롯데 리츠도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두 번째 날에 9.2%까지 오르면서 7,100원까지 시세를 주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7,100원까지는 약 8% 차이. 그리고 저점까지는 10% 차이.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리츠 종목의 수급 특성상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줍니다. 1리츠 코크랩이나 신한 알파리츠를 보더라도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줍니다. 상장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리츠 코크랩도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츠도 상장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츠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주식의 100%는 없지만 기관 투자자들 때문에 주가 방어가 정말 뛰어날 것이고, 이렇게 장기 매집이 끝난 뒤에 배당만 확실히 나오거나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호재가 있다면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가서 7,000원, 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당만 보고 들어갔는데 시세 차이까지 노리면은 그것만큼 좋을 게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나중에 7,000원, 8,000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NH 프라임리츠 상장일이 12월 5일 목요일. 이 종목은 특이한 게 롯데리츠처럼 직접 투자가 아니고 사모 부동산 펀드 수익 증권을 자리츠로 하는 재간접 리츠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입니다. 가로 옆에 있는 것은 잔여 임대 기간인데 서울스퀘어가 8년 정도 남았고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2년, 그리고 강남 N타워가 6년, 삼성 SDS 타워가 약 5년, 평균 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5,000원, 개인의 경쟁률이 317대 1, 기관의 경쟁률이 711대 1. 롯데리츠가 흥해서 첫날부터 상한가를 가니까 이 NH 프라임 리츠도 서로 물량을 받기 위해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게다가 공모가의 물량을 확보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5,000원을 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신규 상장주들처럼 시간이 지나서 공모가까지 깨면서 폭락을 할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서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상장 주식수가 약 1,800만 주, 유통 가능 주식수가 1,370만 주, 73%입니다. 지금 리츠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은 볼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유통 가능한 주식수에서 기관 투자자 물량이 400만 주, 이 400만 주 중에서 약 300만 주 정도는 유통이 안 되고 확약 물량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거의 유통이 안 될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 물량이 유통이 많이 되는데 일반 투자자 물량이 약 1,000만 주. 이게 그리고 5,000원에 상장을 한다면 시가총액이 930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롯데리츠가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천억. 시가총액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상태이고
이 가벼움 때문에 상장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롯데리츠가 처음에 20%인 6,000원에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NH 프라임 리츠는 6,000원에 상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첫날부터 점 상한가인 6,500원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첫날에 6,500원 점 상한가가 가버린다면 그 다음 날도 당연히 높은 갭상승으로 시작할 테고, 높은 갭상승 이후에 둘째 날에는 롯데리츠 고점인 7,100원을 돌파해서 큰 시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단타성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단타로 먹고 빠지는 물량 때문에 엄청난 시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최소 한 달 뒤에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상장 초기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해버린다면 불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 장기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은 이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장기 투자로 접근하실 분들은 기간 투자자의 수급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리츠가 수급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기간 투자자들이 주가를 방어해줘야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투자자의 수급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NH 프라임 리츠는 상장 초기의 롯데리츠처럼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지만 리츠 특성상 거래량이 끝까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뻥튀기 될 경우에는 배당의 매력이 사라질 수 있고 거품이 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거래량이 몰릴 때는 무조건 단타로만, 이 상장 초기에는 무조건 단타로만, 그리고 장기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기간 투자자의 수급이 확실할 때만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NH 프라임 리츠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